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음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다른 단어를 말하는 거야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음운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음소와 운소.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가져와서 합친 게 음운이 됩니다. 음소는 다른 말로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음운을 잘라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음이랑 모음은 자를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키보드도 하나하나의 자음과 모음을 잘라서 이렇게 박스에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음운을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는 음소라고 한다. 그럼 자를 수 없는 음운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비분절 음운이고 운소라고 부릅니다. 이 비분절 음운이 짧으니까 얘를 먼저 설명을 하면 얘는 소리의 길이 또는 세기, 높낮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길이를 자를 수는 없잖아. 근데 길이가 길거나 짧음으로 해서 단어의 뜻을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 주기도 하고 특히 어떤 알파벳을 조금 세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높낮이는 중국말 같은 데 있는데 이거 잘못 썼네. 이런 걸 우리가 성조라고도 불러요. 소리에 이렇게 음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이 세기, 높낮이, 소리의 길이 중에 소리의 길이만이 운소로 기능을 합니다. 그런 거 들어봤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소리야. 얘가 장음이야, 장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소리다. 이게 장음인지 단음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우린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별로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고 얘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폐지가 되지 않을까? 무슨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만 이 장음과 단음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만 구별한다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크게 되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운소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외워야 합니다. 외우는 기준은 이래요. 존재하는 모든 장음 단음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의 학습지나 교과서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이 운소야 라고 말했던 단어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쌤이 대표적인 거 밑에 몇 개 적어놨어요. 이따 같이 보시죠. 자, 이제 포인트가 뭐였지? 소리의 길이만 현대국어의 유일한 비분절 음운이라는 거. 자, 이제는 분절 음운 갑니다. 분절 음운은 가지치기가 두 개로 됩니다. 자음과 모음. 이제 자음은 19개가 있고요. 자음은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아주 다양한데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는 울림소리와 안울림으로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울림소리 4개죠. 노란 양말. 안울림 소리가 나머지야. 총 합치면 19개야. 자음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막 기응리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음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문법은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장애음이라는 거야. 장애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소리가 부드럽게 혼자서 알아서 나오지가 못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독으로 음절을 만들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역을 발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역 옆에 아라도 붙여서 모음을 붙여야 가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거지 기역 자체를 발음하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음의 두 가지 정의가 뭐냐? 1번 장애음이다. 2번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음절을 구성하지 못한다. 그럼 거꾸로가 모음의 정의겠지. 모음은 장애가 없어. 그냥 부드럽게 나와. 오 그냥 쉽게 나오죠? 장애음. 두 번째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오 하나의 음절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모음은 그냥 혼자 발음할 수 있다는 거야. 자음이 없어도 발음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음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울림소리를 찾아라 라고 하면 모든 모음과 울림소리 자음 4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25개네. 그래서
이게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모음은 10개가 있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 키위 제외에 금붕어 조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는 모음이 단모음의 정의입니다. 단모음은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문제야. 뭐 위, 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단모음이 지금도 노인 계층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자꾸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상황이에요. 쌤은 젊으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위랑 이거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를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위, 외 이렇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발음을 할 때는 위나 외가 입모양이 바뀌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야. 이게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표준 발음법에서 단모음을 이중 발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좀 올드해 보인다. 참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중 발음을 허용하는 것들이 된다. 이따 나중에 다시 모음책에 나올 때 한 번 더 말해 줄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개념을 외워야 된다고.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는 거다. 예외로 이중모음의 발음을 허용해 주는 친구도 있지만, 그러면 거꾸로 이중모음의 정의는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의 정의까지 봤고요. 그러면 음절은 뭐냐? 음절은 음운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하나의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예요.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인데 음절은 반드시 한 개의 모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 음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외국인들이 최초로 만나게 되는 박스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 박스를 딱 이제 세종어조 훈민정음에 박아놨어. 천재야. 알파벳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었을까? 자, 박스 두 개인데 볼까요? 첫 번째 박스는 초성, 중성, 종성의 자리가 이렇게 무지개떡처럼 되어 있죠? 이 경우 중성의 자리는 어디다? 가운데에 위치해요. 두 번째 박스, 초성과 중성이 이렇게 창문처럼 있지? 그리고 종성이 밑에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중성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이 모음 자리인 거야. 이게 모음 자리인 거야. 모음. 오케이. 자, 그럼 이 경우에 음절의 유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1번 박스부터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케이스, 중성만 가지고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 같은 거. 그러면 이거는 세 개의 박스 중에 가운데 박스만 쓴 거지. 두 번째 고, 초성과 중성 쓴 거지. 세 번째 공,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채운 거죠. 잘 봐봐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박스에 1번 케이스 있지. 오 하나 있으면 사실은 이런 박스 안에 오만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오의 음운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한 개의 음운인 거야. 즉, 이 초성 자리에 있게 되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인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글씨를 씀에 있어서 그냥 가짜로 붙이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성 자리에 있는 동그라미 오는 음운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지막 자리에 있는 오는 이 이응은 요거는 음운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2번 박스는 중성이 혼자 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요 이응 있죠? 요거는 음운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도 음운이 한 개다. 가 이러면 음운이 두 개네요. 강 이러면 음운이 세 개네요. 그럼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됐지? 이제 퀴즈. 이렇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달이랑 탈 중에서 소리의 뜻을 구별하는 음운이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이거겠지. 디귿과 티읕이겠지. 공과 곰은 종성이네. 이응과 미음이네. 살과 솔은 아와
오겠죠. 근데 밤이랑 밤, 이거 이제 장음, 단음 지금 외워버려. 먹는 밤이 길어.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낮과 밤 할 때 시간상의 밤은 짧아요. 밤은 뭔가 좀 짧게 느껴지지 않아? 많이 자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죠? 오른쪽 가볼까요? 달리는 말은 겁나 빠르잖아. 그러니까 동물 말은 짧은 소리. 그런데 우리가 토킹, 다들 투머치 토킹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은 장음. 혼나는 건 짧아야 좋지 않아? 근데 이제 꿀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벌은 길어야 좋다. 이거 노로바이러스 걸려. 빨리 짧게 먹어야 돼. 이거 여름에 못 먹어. 이거 완전 겨울에만 먹어야 돼. 그리고 굴 완전 길지 않아? 이렇게 막, 굴이 막 길잖아. 막 한참, 나도 무슨 동굴 놀러 가는데 막 30분 동안 동굴 계속 들어와. 막 나가고 싶어도 나가는 시간이 걸려. 자, 소나무. 하고 이건 좀 외우기가 빡세네. 자, 소나무는 짧다. 소나무는 짧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청소하는 얘는 길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솔질을 하면, 막 화장지 청소 같은 거 누가 시켜가지고, 솔질을 하면 청소하기 싫으니까 겁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장음 이렇게 외워볼까?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퀴즈, 의문의 개수를 세봐라. 자, 우리나라 이거 몇 개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빨간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아홉 개.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얘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의문이 아니라고. 초성 있는 친구는 의문이 아니라고. 종성 있는 친구는 의문이라고. 그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의문의 기본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